요즘 뉴스 하나하나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고 청년 실업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국가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정치는 극단적으로 갈라졌으며 동맹이던 나라들은 관세와 제재로 서로를 압박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지금은 위기가 아니라 위기로 가는 과정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이미 질문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정상적인 상태일까? 지금 세계는 명확한 전쟁이 없어도 항상 전쟁 직전 같은 긴장 속에 있습니다. 경제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정치적 결정 하나가 시장을 흔들며 그 부담은 늘 다음 세대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에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과거의 한 애니메이션 장면을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에 방영된 심슨의 한 장면은 유럽 위기를 풍자하는 뉴스 화면으로 시작됩니다. 그 뉴스 자막에는 짧지만 강렬한 문장이 등장하죠. 유럽이 그리스를 이베이에 내놨다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는 유로존 위기 속에서 국가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고 긴축 정책과 구제금융 논의가 이어지던 시기였습니다. 심슨은 이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경제난에 시달리는 나라를 인터넷 경매로 비유한 것이었죠. 몇 년 후 실제로 그리스는 IMF와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으며 혹독한 긴축 재정을 시행해야 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 장면을 떠올리며 심슨이 또 한 번 현실을 예견했다고 말했죠. 짧은 자막 한 줄이 이후 유럽 경제를 뒤흔든 실제 사건과 겹쳐지며 다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지폐도 아니고 은행 계좌도 아닌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움직이는 자산. 이 흐름의 중심에는 크립토, 즉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단어를 아주 오래전에 이미 화면 속에 올려둔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심슨 가족입니다. 해외 커뮤니티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장면 중 하나는 1997년 방영된 한 에피소드입니다. 처음 보면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일상적인 배경 장면입니다. 하지만 화면을 잠깐 멈추면 단 1초 정도 스쳐 지나가는 간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크립토 반. 당시 시청자들은 이 장면을 암호학을 풍자한 가벼운 농담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7년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암호화폐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도 블록체인도 탈중앙 금융도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던 시기였으니까요. 상황은 2009년을 기점으로 달라집니다. 세상에 비트코인이 등장하면서 크립토라는 단어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제 크립토는 암호학이 아니라 암호화폐 그 자체를 상징하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1997년의 그 장면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그 간판은 이렇게 읽힙니다. 종이가 아닌 데이터로 움직이는 돈, 국가가 아닌 개인이 만든 가치, 중앙 통제 없이 거래되는 자산. 현재 크립토 시장은 하나의 실험 단계를 넘어서 거대한 금융 생태계로 확장되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수천 개의 알트코인. 이 자산들 사이에서 막대한 금액이 매일같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정부 규제, 금융위기, 시장 붕괴와 회복을 겪으면서도 이 흐름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존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거나 보완하는 새로운 체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심슨은 이미 오래전부터 달러의 붕괴 이후를 준비해온 것 같습니다. 수많은 에피소드에서 비트코인 결제 가능 간판이 등장하는가 하면 바트 심슨이 만든 밈코인이 화폐로 쓰이는 장면까지 나오죠. 특히 프링크 코인 에피소드에서는 마을의 박사가 직접 코인을 만들어 도시 최고의 부자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며 기존 금융 시스템이 암호화폐로 대체되는 과정을 노골적으로 묘사합니다. 트럼프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이 코인 시장에 우호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지금 심슨의 이 그림들은 소름 끼치는 예언서처럼 보입니다. 심슨이 예고한 대로 종이지폐의 시대는 저물고 새로운 디지털 통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또 다른 경제 위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호머가 번지의 손을 들어줬던 것처럼 기존 시스템의 붕괴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우리는 미리 질문을 던지고 그들이 그려놓은 미래를 읽어내야 합니다. 종이 한 장에 불과한 달러의 진실, 그리고 심슨이 예언한 코인의 미래. 여러분은 어떤 화폐를 믿으시겠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심슨 가족이 가상화폐까지 예언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시바이누 코인과 관련된 에피소드인데요. 2000년 2월 심슨 시즌 31의 13화가 방영되었죠. 이 에피소드의 제목은 프링크 코인으로 프링크 교수가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가상화폐를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에피소드 속에서 프링크 교수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싶어 하지만 천재들이 넘치는 세상에서 쉽지 않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발상을 바꿔 부자가 되면 유명해질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죠. 이후 그는 직접 가상화폐를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개발에 착수하는데 그의 코인이 지역 뉴스에도 소개될 정도로 화제가 됩니다. 그 결과 프링크 교수는 단숨에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심슨 마을의 기존 최고의 부자, 심슨 회사 사장은 질투심이 폭발합니다. 가상화폐가 뭔지도 모르면서 갑자기 관심을 보이고 자신도 코인을 만들기 위해 과학자들을 불러 블록체인을 풀어보라고 시키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하죠. 결국 호머가 우연히 문제를 풀어내고
사장은 그걸 기반으로 새로운 가상화폐를 만들어 다시 마을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에피소드 같지만 꽤 상징적인 내용이 담겨 있죠. 게다가 프링크 교수는 실제로 부자가 되는 설정이라 더 눈길을 끕니다. 또 화면에 등장하는 방정식을 보면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같은 이름이 적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옆에 S 표기가 시바이누의 첫 글자를 연상시킨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등장하는 QED는 이것이 보여져야 할 것이었다 라는 의미로 여러 주요 코인들 사이에 시바이누도 결국 그 반열에 오를 것이라는 암시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후 시바이누는 2021년 11월 역사적 최고점을 찍으며 소액 투자자를 엄청난 자산가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2021년 기준 시가총액 10위권에 오르며 주요 코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심슨의 예언이 놀라운 건 단순히 사건을 마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설마 했던 일들이 현실이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언들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다가올 미래에 대한 마지막 경고라고 생각하시나요? 시간을 조금 되돌려보면 심슨에서 코인이 처음 등장한 건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화면에 스쳐 지나간 크립토반이라는 건물이 있었죠. 간판 아래엔 암호를 위한 장소, 암호화폐 판매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크립토반을 직역하면 암호화폐 창고, 지금 생각하면 마치 초기 코인 채굴장을 떠올리게 하는 설정입니다. 비트코인이 실제로 등장하기 13년 전 심슨은 이미 암호화폐라는 단어를 화면에 집어넣었던 겁니다. 이 장면이 유명해지자 한때 팬덤에서 크립토반 코인이라는 패러디 코인까지 등장했고 출시되자마자 폭등했다는 일화가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어지는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는 주식에 빠진 마지가 방송을 보는데 화면 한쪽에 뜬 문구가 바로 비트코인 가격 무한대. 지금이야 흔한 장면일 수 있지만 비트코인이 600만원 수준이던 2017년에 방영된 에피소드에서 나왔다는 점 때문에 심슨은 비트코인 ETF도 알고 있었다는 말까지 나왔죠. 그리고 유명한 에피소드죠. 박사가 직접 암호화폐를 만들어 마을 최고 부자가 되는 프링크 코인 편. 그가 만든 블록체인 공식 안에는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의 이름처럼 보이는 요소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에피소드의 방영일은 2020년 2월. 방영 직후 비트코인은 $10,000에서 $70,000까지, 라이트코인은 $40에서 $400로 1000% 가까이 상승. 도지코인은 에피소드가 끝난 지 2달 뒤 일론 머스크가 언급하며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습니다. 왜 심슨에만 등장하면 코인들이 실제로 터질까? 그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심슨은 이미 예언의 상징으로 유명하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 코로나19 확산, 우크라이나 러시아 긴장 등 처음엔 터무니없어 보였던 장면들이 시간이 지나 현실이 되면서 심슨에 나온 설정은 현실화된다는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코인은 가치보다 인지도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도지코인처럼 원래 농담에서 출발한 코인도 유명인사 한 명의 언급으로 폭등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심슨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보는 콘텐츠이니 화면에 코인이 등장하는 순간 곧바로 밈이 되고 일부 팬들의 소액 매수만으로도 급등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했죠. 심슨이 워낙 많은 요소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보니 코인이 한번 등장하면 팬들은 그것을 특별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커뮤니티에서 해석이 과열되며 수요가 순식간에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다시 에피소드들을 보면 그동안 지나쳤던 장면들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장면은 더 흥미롭습니다. 심슨 속 세계관에 마블의 로키가 등장해 암호화폐를 사라는 의미심장한 대사를 던진 장면입니다. 그리고 화면을 자세히 보면 캐릭터들이 상징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왼쪽의 거미 캐릭터는 트라이벌 마스크를 쓴 모습, 트라이벌 마스크 테마의 코인이 방영 2달 뒤 약 480% 폭등했고요. 중앙의 원숭이 캐릭터는 손오공을 연상시키는데요. 손오공 테마 코인은 무려 56만 상승하며 화제를 모았죠. 그 옆에는 긴 머리와 수염, 흰 옷의 예수 이미지가 있는데요. 예수 테마 밈코인 역시 출시 후 720% 상승했습니다. 이 모든 폭등이 에피소드 방영 후 몇 달 이내에 일어났다는 점 때문에 또 한 번 소름이 돋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캐릭터, 보라색 몸에 주황 줄무늬, 뾰족한 귀, 길게 늘어진 꼬리, 웃는 듯한 표정의 개 또는 늑대. 이 캐릭터가 누구인지 찾기 위해 분석을 시도했고 AI들에게 물어보니 모두 같은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 정체는 알레브리에, 멕시코 문화에 등장하는 상상 속 동물입니다. 그래서 알레브리에 코인을 찾기 시작했고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이와 유사한 코인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코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래량이 거의 없었지만 최근 며칠 사이 200% 가까이 상승하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심슨 속 캐릭터 코인들이 대체로 방영 후 몇 달 안에 수백에서 수십만씩 폭등했던 패턴을 생각하면 이번에도 같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많은 커뮤니티에서 지켜보는 중입니다. 100만원 투자해서 10억을 번 손오공 코인 투자처럼 될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제가 이 코인 이름을 알려드리면 1,000원, 5,000원 정도만 그냥 재미로 넣어두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제가 며칠 만에 알아낸 코인명 알려드릴 건데 코인명 오픈한 영상을 이틀 전에 그대로 업로드했더니
유튜브에서 경고 메시지가 와서 하루 만에 삭제했고요. 지금부터 공유해드릴 건데 먼저 제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제 번호 아시는 분들 있죠? 010-8480-8147 제 번호로 구독 완료 남겨주시면 제가 보는 대로 구독자분인지 보고 문자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몇 날 며칠을 찾아서 알아낸 정보인 만큼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누군가의 말만 믿고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하며 코인 시장은 어디까지나 변동성이 큰 영역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콘텐츠에서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